두 번째 활동은 68페이지에 유의할 사항에 언제나 한 번도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, 뭐뭐 할 때마다와 같은 정적으로 상대방을 고정시키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이제 있는데 그런 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볼 거예요. 그래서 먼저 이 사례를 떠올리는 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감정과 같이 좀 사례를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모리스님은 어떤 감정과 사례가 떠오르시나요? 저는 속상한 감정과 제가 이제 표현했기보다 들었던 거가 좀 떠올랐어요. 구체적인 사례는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죠. 오래됐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. 아, 쟤는 절대 안 변해.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.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속상했고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서운한 마음이나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관계를 하다 보면 또 오래 지속된 관계일수록 그런 게 더 있고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보였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쟤는 절대 안 변해. 쟤는 맨날 똑같아.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까웠고 그 친구를 그렇게 제한한다라는 거 그 말을 그 친구가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아 그래 나는 안 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기서 낙담하고 그 친구가 성장하거나 자신이 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좀 그런 사례가 좀 떠오르네요. 그때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다면 좀 더 좋았을까요? 그 친구가 그 표현을 했을 때 아마 그 친구한테 어떤 기대하거나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. 추측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그런 표현을 먼저 좀 하면은 좋지 않았을까.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. 너가 우리 약속을 했는데 그때 그 약속 시간에 늦게 왔어. 그게 서운했을 수도 있죠. 그때 난 너무 서운했고 지난번 우리가 만날 때도 그때도 너가 약속 시간에 좀 늦게 왔어. 그때도 난 되게 서운했거든. 근데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 좀 화가 나. 너가 그렇게 연속으로 이제 지각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너가 그렇게 계속 지각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막 생각이 올라와.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와 분리된 관찰로 표현하는 거죠. 너가 그냥 계속 지각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올라와. 그래서 나는 좀 너무 화가 나고 근데 거기서 부탁까지 넘어가서 너가 우리의 관계에서 나는 약속이 되게 중요하고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 약속 시간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. 이것도 좀 구체적이지 않긴 한데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약속 시간 전에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늦더라도 미리 알려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겠어 라는 부탁까지 간다거나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군요. 정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서운한지 뭐 어떤 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? 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그 친구한테 좀 더 전달했으면은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뭐 때문에 서운해하고 뭐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을 때 만약에 그 관계가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면 상대방의 그 친구도 그러면은 그 친구도 그걸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자연님은 어떤 사례가 떠오르셨나요? 저는 여기 유의할 사항에 적혀있는 언제나 한 번도 결코 한 적이 없다 할 때마다를 다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. 표현해보자면 너는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을 한 적이 없어. 너는 매일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조용히 있어.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. 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거죠, 상대를. 그렇게 표현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중요했냐면은 저는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.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질문을 분명히 듣고도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다든지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
말한 걸 들은 건가, 못 들은 건가.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연거푸 질문을 해도 묵묵부답은 답답한 거죠, 저는.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되게 열받고 짜증이 나고 지겹고 이제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아, 많이 네. 속상하셨겠어요. 네. 지금도 좀 화가 나고 속상하신가요? 그쵸. 그러니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. 어차피 대답 안 할 건데 뭐하러 내가 물어봤을까. 기분만 상한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대화가 이제 단절이 되고. 그걸 좀 관찰로 음. 그 표현을 다시 해본다면 어떤 표현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? 근데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. 어렵다.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여기에 지금 유의할 사항, 68페이지 유의할 사항 밑에 보면은 네. 내가 제기 통화하는 것을 볼 때마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저의 사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냐면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적어도 내가 큰 소리를 낼 때까지 내가 목소리를 사람마다 큰 소리의 기준이 다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? 언성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말하고 약간 화를 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대답을 하거든요.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네.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너가 그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좀 화가 올라왔고 그러니까 그 상태 감정을 표현한 게 차라리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언성이 높여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는 이게 큰 소리가 아닐 수도 있고 작은 소리일 수도 있고 그걸로 또 언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공격이 된다거나 비판이 된다거나. 그래서 차라리 자연님의 감정을 좀 더 담아서 표현하는 게 관찰로 표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면 이런 표현은 어떤지 지금 좀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최소 3번은 물어봐야 하고 그리고 너는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? 라고 물어볼 때까지 너는 대답을 안 한다 라고 표현하면 좀 관찰일까요? 네.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. 네. 마음이 아픈 관찰이네요. 네.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이 관찰은 방금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자연님이 표현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하고 좀 쉬어갈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. 방금 했던 걸 다시 표현을 하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최소 3번 이상 말해야 하고 내가 너는 왜 대답을 안 해? 라고 물어볼 때까지 대답을 안 해. 그런 상황에 나는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고 화가 나.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화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되게 무기력하고 지쳐. 나에게는 소통하고 상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나는 괴롭다. 혹시 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? 라고 표현해 볼 것 같아요. 부탁을 해볼까요? 방금 연결 부탁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런가? 네.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속상한 이제 마음과 느낌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내가 상대방이라고 이입해서 좀 들었거든요. 반성도 하게 되고 이 지점에서 이 친구가 좀 화가 났고 좀 나한테 좀 짜증이 났었구나. 좀 더 잘 이해도 되고 그렇게 좀 들렸어요. 저도 자연님이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. 들으면서. 그래서 그 분이 대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.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. 강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의 과거가 떠올랐어요. 대답을 잘 하지 않던 과거가 떠올라서 이렇게 답답했겠구나. 참 오랫동안 기다려줬구나 상대가. 그래서 반성도 하고 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도도 들지만 저를 기다려줬던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뭔가 쓸쓸하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이 드네요.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구나 자연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연님 지금 표현을 한번 해보시니까 기분은 어떠세요? 또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네. 좀 답답하고 네. 그 권일님이 표현해 주셨잖아요. 그분이 꼭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하셨는데 네.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무기력하네요. 안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 안에 이제
넌 맨날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.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음. 무기력해지셨나 봐요. 네.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또 음. 다시 가자. 네.